오케이. 자, 공통접선 정리 내용 설명 좀 합시다. 케이스 몇 가지? 세 가지. 좋아. 뭐뭐? 접점이. 주어, 아니, 그건 접선의 방정식이고. 공통접선. 접점이. 아, 뭔 소리야, 그거. 어떻게. 그치, 뭐가 같을 때? 같은 접점일 때. 자, 우리 같은 접점일 때는 어떤 경우가 되냐? 그냥 두 곡선이 뭐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돼? 접한다라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그림 만들어지는 거죠. 괜찮을까? 그래서 뽑아낼 수 있는 조건 몇 개? 뽑아낼 수 있는 조건 몇 개? 두 개. 자, 요점을 A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뽑아낼 수 있는 거는 둘이 만나야지 A에서. 함수값이 같아야겠죠? 괜찮을까?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도 어때? 여기서 공통접선을 갖는다라는 내용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야 한다. 뭐 이런 조건을 뽑아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그쵸? 두 번째는 뭐가 있냐? 같은 접점인데 사실 얘는 공통접선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고 수직일 때. 됐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야, 그림이? 뭐 fx 이렇게 생겼는데 뭐 gx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망한 것 같은데? 그냥 하자. 그림을 잘 그리면 될 거야. 자, 마찬가지로 어디서? A에서 만나겠죠? 됐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동일합니다. FA랑 GA가 같아야겠지. 됐나? 근데 요번에는 접선이 서로 착한 사람 눈에는 잘 보일 거야, 그치? 입체도형이야, 입체도형. 자, 수직이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뭐 곱해서 마이다 써주면 되겠죠. 뭐 크게 어려운 내용 없지. 문제는 세 번째죠. 이 요형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냐? 다른 접점? 자, 한 직선의 두 곡선이 모두 다 접해 있습니다. 근데 접점이 다른 상황. 요게 이제 많이 나오겠죠. 다른 놈들에 비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죠. 됐나요? 그럼 접점이 다르니까 우리 좌표도 다르겠죠. 자, 그러면 1번 조건 쓸 수 있냐 없냐? 없지. 2번 조건은 쓸 수 있겠다, 그치? 어떻게 쓰면 돼? 대신 집어넣은 값이 다른 거지. F'A랑 G'B가 같으면 되겠죠. 이해가요? 그럼 1번은 어떻게 써야 될까, 1번? 그치, 기울기지, 기울기. 어떤 기울기?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 됐어? 어떻게 돼?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는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맞지? FA까지. 얘가 아랫놈들이랑 같은 값을 가지면 된다. 다른 접점이면 요 조건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지석이 괜찮냐? 오케이. 이해 갈까요, 이 그림? 뭐 핑크색이 의미하는 건 요 두 점을 이은 기울기겠죠? 당연히 노란색이랑 같아야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밖에 크게 없어요. 괜찮아요. 됐죠? 진짜 괜찮아? 자, 하나만 확장을 해볼까, 그러면? 요 첫 번째 케이스. 곡선이 접할 때. 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지? 다항함수라는 전제하에. 다항함수라는 전제하에 또 어떻게 접근할 수도 있어, 공통접점은? 극한? 극한이에요. 차함수, 그치? 차함수를 가지고 얘기하면 되죠. 자, fx는 gx가 얘들아, x는 a에서 뭐 하고 있다고? 접하고 있잖아. 다항함수라는 전제하에 이거 중근이니까 접한다 중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x 빼기 gx는 뭐를 인수로 갖는다?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겠지. 뒤에 뭔가 더 곱해질 거고. 이렇게 두 개를 뺀 식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다. 차함수를 가지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 내용까지 적어주시면 문제 풀 수 있어요, 이제.
네, 자 빨리빨리 합시다. 27번은 얘들아 요 유형이겠죠. 27-1번 맞아? 그럼 접근하는 방법을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방금 말했듯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7-1번? 첫 번째 방법 정석대로 갑시다. 첫 번째 1에서 만나야겠죠.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면 돼? 미분에서 1 집어넣었을 때 같아야겠지. 그러면 A, B 나오고 그냥 끝인 거지. 그러니까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겠죠. 그쵸? 자, 그런데 그 아까 보라색으로 썼던 식이 있지. 그 식으로도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두 식을 뺍시다.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더하기 bx 마이너스 b. 괜찮아요? 얘가 어때야 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여야 돼, 얘들아. 이해가? 야, 그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묶인다라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했다. 뭐? 도함수 맨 마지막. 나머지 정리. 제곱으로 묶일 땐 뭐야?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 0이어야 되고 미분하고 1 집어넣어도 0 돼야 된다. 됐어요? 그럼 위에랑 완전히 똑같은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접한다라는 건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 있어. 이해가요? 뭔 말인지? 그래서 도함수 마지막 내용에 있던 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자, 2번은 어때? 2번?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요 두 번째 케이스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2번은 당연히 만나야 되고. 어디서 만나냐 서로? 알아 몰라? 몰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써야지 뭐 어떻게 문자로. t에서 만난다라고 생각을 해. 접점은 문자로 잡는 거야. 안 나오면 알겠지. 그래서 t제곱이 a-t제곱이랑 같겠지. 근데 기울기가 수직이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됐어? 오케이. t값 얼마 나와요? t가 뭐 나와? 야, 우리 어차피 뭐 구해야 돼, 근데? t는 2분의 1이라고 하면 틀리지. 그래, 마이너스 2분의 1도 있지. 하지만, 우린 뭘 구할 거야? 어차피 a 구할 거잖아. t제곱만 알면 돼. t제곱은 4분의 1이다 라고 하고 그냥 대입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a 얼마? 2분의 1 나오겠지. 모르면 접점 잡으시면 된다. 괜춘? 오케이? 네. 자, 28번. 얘는 쉽네요. 빠르게 한번 해보자. 29번까지 합시다. 28번 연습하고 29번까지. 네. 자, 너무 빨라? 괜찮아요? 오케이. 자, 28번의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죠? 28번. 이건 줬죠. 그냥 2,0이라는 접점을 줬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식에 2에서 두 번째 식에도 2를 집어넣으면 0 돼야 되니까 여기까지 조건식 뽑아냈으리라 믿고, 그치? 그 다음 두 번째는 미분에서 2 집어넣은 게 서로 같다라는 내용 적어 주셔야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A는 마십이랑 B는 얼마? 16 더해서 답은 1번 4. 됐어요? 네. 자, 문제는 29번인 것 같아, 얘들아. 29번 어때요? 답 나와요? 안 나왔어? 지석이 나왔냐? 어떻게 접근하고 싶냐, 그러면? 뭐야? 무시하는 거야? 혹시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만약에 네가 푼다면 뭘로 접근할 것 같아? 시험이면 접점을. 그렇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 생각을 갖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8는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at 쓸 수는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당연히 뭐 해줘? 미분에서 t 집어넣어도 서로 같다 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위아래 연립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식 자체는, 그치? 그래서 연립하는 방식도 위에 거는 AT라고 하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스 2T제곱 마이너스 8. 아래 식은 A라고 정리해서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T. 그래서 아래 거에 T 곱해서 서로 같다라고 하면 T값 구할 수 있겠다. 문제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답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방법을 써먹을 방법은 없을까, 얘들아? 두 번째 방법? 아까 알려준 방법 있잖아. 접한다라는 내용 있었지, 그치?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8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라고 적어놓고 얘는 어때야 돼? 두근을 가져야 돼. 쉽게 말해서.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야? 중근이라는 내용이지. 접해야 되니까 두 곡선이. 이해가요? 그럼 식을 넘겨주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ax 더하기 8은 제로잖아. 됐나? 그럼 요놈의 세 근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알파, 알파, 베타인 거야. 쉽게 말해서. 됐어요? 중근이랑 한근이다. 물론 상중근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 뭔 말인지 이해가지? 그럼 어떻게 돼? 근각의 수기를 쓰는 방법이 있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세 개를 뭐 해서? 둘둘 곱해. 그럼 아마 이렇게 될 거야? 그럼 걔가 A겠지 뭐. 세 개 다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걔는 마이너스 8이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 둘을 연립해서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됐나요? 그러고 나면 그걸 대입해서 A값 구하는 역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존재하겠지. 중근이라는 아이디어 다항함수에서는 강력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A의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좀 적어 놓을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정리 좀 해 놓으시고, 요 내용. 네. 자, 그러면 넘어갔어. 30번. 자, 곡선 위에 마이너스 1,3에서의 접선이 다른 곡선과도 접한데 같은 접점이라는 말은 없는 거다 지금. 그치? 됐어? 그래서 얘는 그냥 접점이 온전히 다 주어져 있으니 뭐 하라는 얘기야? 접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접방 얼마니? 기울기 얼마? 미분해서 마일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x 뭐 더하기 얼마? 빼기 1. 뭐 이런 놈이 얘한테 또 접선이 된대. 뭐 이런 느낌으로 되려나? 뭐 그림은 그리지 말자. 아이고. 얘가 요 놈의 접선이 돼줄 거래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열이야. 아까 개념 쓴 거를 토대로 본다면? 응? 개념을 썼던 걸 토대로 생각한다면? 다른 접점인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근데 요 놈의 접점 알아볼라. 모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지. 써야지. t, 2t 세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3. 여기까지 오케이? 그런 다음에 뭐 해줄 거야? 그러면은 요놈 두 점의 기울기 얼마? t 더하기 1분의 3 빼니까 2t 세제곱 마이너스 at가 되겠네. 얘가 뭐랑 같아야 돼? 기울기. 마사랑 같아야 되지, 그치? 근데 이 기울기는 또 누구랑 같아야 돼? 요 점에서의 접선이라며, 얘도. 미분해서 t 집어넣은 거 얼마? 6t 제곱 마이너스 a랑도 같아야겠죠. 이해가요? 그럼 방금 직접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이 요거 한번 정리하시고 이렇게 한번 정리하셔서 AT 어쩌고 AT 어쩌고 해서 연립하면 나오겠지. 됐어?
이해 가요? 근데 어때? 매우 귀찮잖아, 결국엔. 그치? 그래서 똑같아요. 두 번째 방법 써도 되는 거야. 뭐?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그러니까 얘랑 얘가 접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해줄 거야? 2x 세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또 중근과 나머지 한 근을 갖게 될 거라고. 이렇게 푸셔도 된다고. 알겠죠? 넘겨서 2x 세제곱 마이너스 묶어서 a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제로. 됐나요? 그래서 뭐 두 근의 합, 세 근의 합 0. 세 근의 곱 마이너스 2. 됐나요? 그래서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다음에 뭐 해줘? 두 개씩 곱한 거. 합 마이너스 뭐 2분의 a 마이너스 4. 여기다 대입해서 a 값 구해주면 되겠죠. 알겠어요? 똑같은 내용이야, 그치? 그래서 답은 얼마? 나온니 구한 사람 있니 혹시? 안 돼. 계산 빨리 해볼까? AT 얼마죠? 2t 세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4. 요거 정리하면 넘겨서 AT 6t 세제곱 플러스 4t. 두 개 빼겠지, 위아래 갖다 놓으시면. 됐어요? 그래서 얼마? 2t 세제곱 더하기 4는 제로? 가 될 리가 없지. 마이너스 4t. 됐죠? t 1 나오네요. 그래서 t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시면은 a는 얼마? 10이라는 값이 나와주겠죠. 연립하시면, 연립 생각보다 간단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아래 31번은 완전히 똑같은 문제니까 굳이 하진 않도록 하고요. 32번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나는 조금 독특하게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독특까지는 아닌데. 자, 요 접선의 기울기 얼마지 했나? 2죠. 이거도 할 수 있잖아. 미분해서 1 집어넣은 거니까 뭐 1,1. 괜찮아요? 그럼 나는 요 놈이 접선 기울기 2 되는 순간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미분하면 K 사라질 거 아니야. 유의 존재란 말이야. 이체 함수는 미분했을 때 접선 기울기 똑같은 게 절대 없단 말이야. 그럼 이 점 그냥 끝난 거 같은데? 이거 몇 콤마 몇이야? 미분하면 G'X는 겉미분, 속미분 해봤자 1이지. 그러니까 는 2하면 여기 얼마? 2일 수밖에 없네. 됐어요? 무슨 말이야?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면 베스트지. 기울기를 알고 있으니까. 미분이 했을 때 이뻐지니까. K가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그 전 문제까지는 A가 안 사라졌어. 근데 모르는 문자가 상수항에 있으면 미분 때려버리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2, 얼마. 아직까지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신 얘를 알지. 맞아요. 얘가 얼마죠? Y는 2x 빼기 1이죠. 1,1을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2 넣으면 요게 몇 콤마면 2,3. 됐어요? 그래서 얘가 2,3 지나가야 되네. 됐어? K 얼마? 4 나오겠죠. K는 4. 점 Q를 구했으니까. 됐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안 해도 될까요? 얼마죠? 이거 좌표? 뭐랑 뭐야? 근데 어차피 나 얘들아 뭐 구할 거야? 물론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게 맞고 요거 구하는 거지. 두근의 차. 절대값 A분의 루트 얼마? 판별식. 그래서 얼마지? 제곱하면은 66에 36. 상수항이 얼마야? 마구의 요거니까 25. 이렇게 되나요? 이상한데? 아닌가? 다시. 얼마야? 4배 해야 돼. 뭐라고? 20인가? 20.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밑변 4니까 높이 3이고 넓이는 6 나오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자, 33번 문제는 얘들아
방금 전까지 우리가 뭘 했던 걸 이용해서 풀라는 거겠어? 딱 보니까 알파 중근, 베타 한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한 번만 끝까지 계산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3번. 자, 두 직선과 곡선이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같다라고 놓으시고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일단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실 것 같아요. 됐죠? 접한데 중근을 갖고요. 한근은 모르겠어. 됐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 세근의 합은 0이 나와야 되고 세 개를 곱한 거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돼줘야 될 것 같아. 됐어? 그래서 베타는 얼마죠? 마이너스 2알파지, 그치? 그걸 저기다 대입해 주시면 돼. 그래서 식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 알파 세제곱은 마이너스 2 나와서 어디에서 접한다? 알파 1에서 접한다. 됐죠? 그럼 저놈이 뭐 해주면 되냐? 알파가 1이면 베타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뭐 근각의 수관계 또 써가지고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가 1에서 접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를 갖고 마이너스 2라는 인수를 가지면 된다 라고 인수분해해서 개수비교 1차 함계수 얼마? 마이너스 3. 그걸 이용하면 m은 마이너스 1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지? 뭐 3, 4차 식 가지고 노는 건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1학년 때. 나만 한 건 아니죠? 그쵸? 자, 34번 한번 해보자 졌죠. 네. 자, 요 놈은 어떤 유형을 써주시는 게 당연히 편하겠니, 얘들아? 일단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표현 자체가 접한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걸 아셔야겠죠? 3차 함수니까 3차식을 세웠는데 실근이 두 개만 나왔어? 하나는 중근이란 내용이겠지. 이해가 할까요? 중근이 나왔다라는 건 저렇게 접한다라는 내용인 거고. 이해가? 그럼 얘는 뭐 해줘? 기울기 구할 수 있지 않아요? 기울기 5짜리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냥? 미분해서. 좀 연습이 이제 좀 됐을 거 아니야, 숙제 하셨으면. 5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x 얼마 나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제로가 나오지, 그치? x 3 또는 마일인데 내가 찾던 건 마일이라고 그래프를 이쁘게 그려 놓으셨네. k가 양수이길 바라니까 위에 있는 놈을 선택하길 바라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그냥 뭐야? 몇 콤마 몇이죠? 마일 콤마 0이냐? 그쵸? 이 점이 마일 콤마 0이니까 얘는 마일 콤마 0을 지나야 되니까 k는 5라는 답이 나와주겠지. 그냥 단지. 됐어요? 식을 직접 구할 수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구하셔야죠. 위의 문제처럼 미분해도 m이 안 사라지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식이. 자, 라스트 35번 풀면 쉬는 시간이네. 야, 끝내고 싶었는데. 35번 빠르게 풀어보자. 안 알려줄 거야. 자, 35번. 자,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일단 몇 대 몇 함수? 1대1 함수여야 돼. 맞아요? 그러려면 어때야 돼? 그래프가 안 끊어진 건 알고 있지, 얘들아? 그럼 얘는 어때야 돼? 증가함수거나 감소함수여야 돼. 맞아? 증가함수 아직 얘기를 안 했지만 증가함수 맞니, 혹시? 왜 그렇지? 미분을 했을 때 x 제곱이지, 얘들아? 근데 미분한 거는 누구의 기울기라고 얘기하죠? 접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하지. 오늘 할 내용인데,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어떤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이해 갔어?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기울기는 내려가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프 자체가.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어떻게 생겨 있는 놈이야?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어요? 야, 증가함수는 연속인 증가함수는 1대1 함수가 맞아? 근데 증가하면은 무조건 누가 같이 만난다고 했지?
y는 x가 같이 만나요. 다시 연속 플러스 증가. 마찬가지로 연속 플러스 감소인 함수는 둘 다 몇 대 몇 함수라고? 1대1 함수가 맞아요. 그럼 둘 다 뭐가 존재해? 역함수 존재해. 이거 왜 같이 쓰면 되는데 따로 쓰고 있지 나는? 됐어요? 단 차이점은 뭐였죠? 얘는 교점이 무조건 y는 x 위의 점. 그쵸? 근데 요 놈은 보장되지 않아요, 그게. y는 x 위의 점이 아닌 점도 나올 수 있다. 역함수의 교점이. 요 차이점만 있었어. 기억날까?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너무나 쉽네요. 증가함수가 확실하니까 누구랑의 교점? y는 x와의 교점을 생각하라는 문제네. 됐죠? 그래서 3분의 1x 세제곱 더하기 a는 x라는 식을 세웠을 때 어때야 된다고? 중근을 가져야 돼요. 왜? 근이 두 개밖에 안 나온다며. 서로 다른 두 점. 이해가? 즉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다음과 같이 3차 함수의 개형이 그래프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무조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 그 그래프. 됐어? 아마 화요일에는 정확하게 배울 것 같아요. 그때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y는 fx라고 할 때. 됐어? 그래야 gx도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역함수죠. g 역함수라고 합시다. f 역함수. 됐어? 그래야 교점 두 개 만난다. 됐지? 그래서 fx와 y는 x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파 중근, 베타 한근. 여기까지 괜찮냐? 그 다음엔 완전히 똑같이 풀면 되겠지, 그치? 넘겨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에 있는 0이라고 쓰시고 두세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같은 작업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답은 얼마? 근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네? 미안해, 굳이 이럴 필요가 없죠? 접선의 좌표가 얼마? 기울기 얼마? 1이니까. 이거 미분하면 a 사라지잖아, 그치? 그래서 저는 차라리 얘 미분합시다. 3x제곱. 됐어요? 그거 마음이 급해. 1. x 얼마 또는 얼마? 1 마일. 둘 중에 뭐 골라야 돼? 둘 다. 자, 1 마일이 나오는 이유는 얘가 1인 경우도 있죠, 그치? 하지만 뭐도 가능해? 이런 그림 나올 수도 있지. 마일.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존재가 됩니다. a의 값에 따라서. 그래서 식 두 개 나오고요. 답은 마이너스 9분의 4라는 계산값이 나와요. 왜냐면 얘가 1,1이야. 얘는 마일, 마일이죠. 마일 1,1일 때는 어떻게 돼? 저 일러서 1이다 쓰시면 되는 거고, 마일, 마일에서 접하는 경우는 뭐라고 쓰면 돼? 뭐 대입해서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a가 마일이다. 그래서 a 값 두 개 나오니까 곱해서 답은 마이너스 9분의 4. 됐냐? 오케이. 자, 가셨다가 이어하자. 네, 접선 마지막 내용 두 가지가 남아있죠. 첫 번째, 롤의 정리. 기억나냐? 두 번째, 평균값 정리. 평균값 정리는 종종 등장하죠. 수능에도. 얘는 줄임말이 있어요. 뭐? MVT. 평정. 평균이 영어로 뭐야? 민. 의미하다. 민. 그게 평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 그 동사로, 그쵸? 명사로. 됐어요? 그래서 MV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정리, 약자. 그래서 니네가 통계에서 평균하면은 알파벳 M 썼죠? 그게 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 평균. 영어도 알려줘야 돼? 평균.
요게 의미하다가 떠오르면 문과, 평균이 떠오르면 이과. 알겠지? 그러면은 열이는 앞으로 의미하다라고 읽으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이 둘은 무슨 관계가 있냐? 롤은 뭐야, 롤? 그쵸, 사람 이름이죠. 이 둘은 일반화의 과정이 거쳐진 거야. 당연히 사람이 먼저 특수한 상황을 먼저 생각해서 증명이 되고 그거를 일반화시키는 게 평균값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됐죠? 자, 그러면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해서 우리 함수 fx가 있는데 연속 닫힌 구간 이라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미분 가능. 미분 가능. 닫힌 구간, 열린 구간. 열린 구간 왜? 그거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닫힌 구간에서의 연속은 양쪽 끝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 얘는 원래 연속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연속인데 좌극한이 없지? 야, 오케이. 우극한이랑 함수값만 같아도 연속이라 해줄게. 좌극한이랑 함수값만 같아도 연속이라 해줄게 라고 했어. 근데 미분 가능은 뭐랑 뭐가 같아야 돼? 좌미, 우미가 같아야 되지. 셋 중에 두 개만 같아도 되라고 해줬는데 미분 가능성을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야, 우미, 좌미가 같아야 되거든? 아니, 없어. 이 우미 어떻게 처리할 거야? 비교조차 할 수 있는 애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뭐라고 해? 열린 구간에서의 연속성만, 미분 가능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됐나? 차이가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외워. 연속은 닫힌 구간, 미분 가능은 열린 구간이야. 됐어요? 오케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롤의 정리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특이한 조건 하나가 붙어요. FA랑 FB가 같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양쪽 끝의 높이가 같다야. 됐어? 양쪽 끝의 함수값의 높이가 같다. 자, 그랬을 때 뭐가 존재한다? F'C가 0인 0을 만족하는 C라는 값이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입니다. 말로 하면 진짜 뭔 소리인지 하도 모르겠지만 그냥 그려보면 돼. 자, 양쪽 끝의 높이가 똑같아야만 가능해.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그 사이에 무조건 어때야 된다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순간이 최소 한 번은 등장해 라는 뜻인 거야. 이해가요? 요게 롤의 정리지. 뭐 요게 C1이 되는 거고 C2가 되겠죠. 됐어? 자, 그럼 평균값 정리라는 거는 둘이 연결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줄 거야. 전제 조건은 동일합니다. A, B 연속 닫힌 구간, 그 다음에 미분 가능 열린 구간. 됐냐? 그럼 뭐가 없겠어? 얘는 일반하니까 저 노란색 조건이 안 붙어. 이해가요? 저 노란색 조건이 안 붙고 그냥 바로 결론이 나와. F'C는 뭐랑 같은?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평변과 같은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평균값 정리야. 됐어? 그래서 얘는 뭐 다음처럼 일반화 시켜서 이렇게 높낮이 좀 다르게 그려볼게. 됐죠? 자, 그럼 요 놈이 의미하는 게 뭐지? B-A분의 FB-FA가 의미하는 건 뭐야? 요 놈의 기울기. 됐지? 그래서 이 기울기랑 어떠한 평행한 접선이 적어도 하나 그 사이에 존재한다에
됐죠? 그럼 평균값 정리 안에는 롤의 정리가 포함돼. 왜? FA랑 FB가 같으면 이거 0이야. 그럼 저기 있는 식이 되는 거지. 매우 특수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해 갈까? 즉 얘도 롤의 정리는 0 되는 거지만 얘도 결국엔 평행한 놈이 적어도 하나 존재인 거야. 됐어? 근데 그래도 따로 알려주는 이유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값을 찾아라 막 이렇게 할 거라서 그래요. 됐나요? 그럼 롤의 정리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 희박해. 내용이 자체가 별로 없어. 방금 말한 게 끝이야 거의.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X값 찾아라. 그러면 A, B 사이의 값을 찾아주면 돼. 근데 평균값 정리는 어려운 문제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에 등장을 해. 어떻게 어려운 문제냐면 갑자기 이런 표현을 던져줄 거야. 이해가요? 그런 다음에 걔를 어떤 점, 그 사이에 어떤 점의 미분계수의 입장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그 내용을 이제 좀 풀어볼 거야, 좀 이따가. 대응시켜야 돼. 평균 변화율 값이 주어지고, 얘랑 똑같은 미분계수 값 있으니까 얘로 서술을 해볼까? 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가 평균값 정리의 활용입니다. 됐나요? 거기 아마 책 보시면 13쪽에 보시면 3738이 약간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할 거고요. 우리 얘 내가 살려놓게 아직 시간 좀 드릴 테니까 36번 좀 바로 보자. 자, 36번에 1번. 뭐를 만족하는?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이지, 그치? 맞아. 그럼 뭐 해달라는 소리야? F 프라임 뭐 C라고 쓸게요. 0 되는 값 찾으라는 거야. 근데 맨날 요거만 기억해. 이거만 기억하면 안 돼. 무조건 C는 1이랑 3 사이의 값이어야 되는 거야. 롤의 정리는. 그래서 혹시나 C 값이 여러 개가 나온다면 이 사이에 있는 값만 고르셔야 돼. 열린 구간 사이. 알겠죠? 자, 미분해서 C 집어넣으면 얼마? 얘는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2C-4가 0 되는 거, C는 2. 됐지? 자, 2번. 자, 마찬가지로 얘는 뭐라고 써주면 돼? F'C가 뭐랑 같은 거? 양 끝에 평균 변화율과 같은 거 3분의 얼마냐? 3 나오네. 됐나요? 그 다음 마찬가지 이때 C도 나오는 C값도 어때? 마일과 2 사이의 값만 쓰셔야 돼요. 경계도 포함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미분해서 C 집어넣어서 이 C는 1이니까 C는 2분의 1 나오겠네요. 요거 찾아달라는 문제였던 거지. 정의에 의한 문제. 자, 37번 한번 건드려 봅시다. 자, 보자. 평균값 정리를 어떻게 녹여야 되는가.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뭐 연속 미분 가능 다 보장된 상태지, 그치? 그럼 내 맘대로 써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 나와 있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더하기 1 빼기 fx 마이너스 1 적혀 있을 거야, 그치? 얘를 우리는 2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자. 뭐 2는 나중에 곱해주면 되지.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바로 갖다 쓰면 돼. 얘는 똑같아. F'C랑. 쌤, C가 뭔데요? 몰라. 근데 얘랑 얘 사이에 어딘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어떤 특정 접선의 기울기랑 같은 거지, 무조건. 평균값 정리 조건 다 만족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됐지? 자, 그러면 나는 지금 x를 무한대로 보낼 거거든, 얘들아.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얘랑 동일시야. 뭐가 같은 상황이야. 누가? C가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도. 아무 문제 없지. 이해가요? 즉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저 네모씩 곱하기 2라는 놈 있잖아. 얘는 그냥 당연히도 C가 무한대로 갈 때 F'C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
같은 놈이니까. 이 네모랑 F'C랑. 됐습니까? F'X 얼마인데 극한값? 1이잖아. 그럼 얘는 1 곱하기 2네요. 답은 1번. 평균값 정리가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야. 처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 그래도 뭐 느낌은 알겠니? 믿어볼게요. 자, 그러면 38의 1, 2번을 둘 다 한번 풀어보고 접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미지? 자, 38번. 일단 주어진 식을 어떻게 쓰라는 거냐, 얘들아? 일단 가조건은 뭐예요? F0은 2인가? 더 이상 건들 거 없어 보이고, 나조건은 뭘까? 0과 2 사이에서 누가? F'E는 맞아? 뭐야? 4, 2야. 현재 요거지. 바꿔야지. 어떻게 바꿀까? 0과 2 사이에서 이거 X죠? 됐지? 어떤 특정 F'C가 존재하지 않냐? 이런 C가 존재하지. 어떤 C? 평균 변화율. 양 끝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을 갖는 놈이 존재하잖아. 이해 갔어? 근데 이 C, 0과 2 사이의 모든 X값에 대해서 미분계수는 절대 4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그럼 이 C도 그걸 만족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4 이하죠. 이렇게만 식을 세우면 돼. 세울 수 있으면 돼. 맞잖아. 그래, 그러면 뭐가 돼? F2는 작거나 같아. 8 더하기 F0. 맞지? 그래서 F2는 얼마? 12야. 최대값 10. 이렇게 답을 구해달라는 문제인 거야. 됐어? 근데 이게 진짜 매번 이렇게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엄청 쉬워. 야, 0일 때 0,2를 지나가야 된다며. 그치? 근데 우리 언제의 최대값? 2일 때 최대값 구해달라고 했지. 근데 맥시멈 접선의 기울기 얼마래? 그 사이에선 4래매. 아니 그럼 생각해봐. 최대값 찍으려면 맥시멈 값 계속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4 증가. 한 번 더 4 증가. 답은 10이네. 최대값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어차피 증가하는 양이 미분계수잖아. 접선의 기울기. 그럼 맥시멈 계속 따라가면 최대값 나오겠지. 그냥 단순답을 구한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학교 시험 생각하시는 분들 서술형이라면 이거 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2번도 동일할까 얘들아? 2번. 2번은 어떻게 해야 돼? 현우가? 2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똑같이. 어떻게? 어차피 내가 구할 건 F1이고 주어진 게 F0이지, 그치? 그래서 0과 1 사이의 어떤 C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이 C는 F'C라는 값이 1-0분의 F1-F0이랑 같은 놈이야.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C값. 여기까지 됐어? 그런 다음에 요 놈이 근데 항상 어떻대? F'이라는 값 자체가 원래부터 5랑 -5 사이 값이래. 문제 조건. 그럼 이제 뭘로 풀면 돼? 얘랑 얘 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분모 1이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F0 얼마였어? 2? 그럼 양변에 2를 더해주면은 마3보단 크거나 같고 7보단 작거나 같다. 이렇게 떨어지겠죠. F1의 범위가. 됐나요? 그래서 F1의 최대치수 합 답은 4.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F0을 알고 있고 F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둘을 끝값으로 잡은 거예요. 범위의 끝으로. 이해가? 오케이. 그래야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 식 세우는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프린트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접선은 끝났고 뭐 내용 정리를 또 한번 얘기를 하고 문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야, 극대극소도 못 들어가겠는데? 증가감소까지 할 수 있겠네요. 극대극소랑 그래프를 다음 시간에 합시다. 보고 와라. 극대극소 그래프는 꼭 보고 와라. 내용, 개념. 알겠지? 그래프는 한번 보고 오냐 안 보고 오냐 차이 크다. 그거 다 할 시간 없다잉. 안 보고 오면 개념만 1시간 반 동안 해야 돼. 꼭 보고 와야 돼. 자, 그러면 증가감소 갑시다. 자, 우리 증가의 정의가 뭐냐? 정의부터 가보자. fx가 증가 함수다. 실수 전체라고 할게. 요놈의 정의가 뭐냐? 얘기해봐. 두려워지지. 증가함수. x1보다 아, x2가 클때 어, fx1은 fx2가 작다. 증가함수 얘기하는데 반대로 말한 거 아니야, 방금? 그러니까 모든 임의의 x1이 크다 할까, x2가 크다 할까? 이거 원하는 대로. 2? 오케이. x1보다 x2가 크다면 요놈에 대하여, 심표현 대하여 fx1, fx2면 우리는 증가함수라고 해요. 뭐 실수 전체면 실수 전체 아니면 특정 구간에서 이 식을 만족하면 특정 구간에서 증가함수다. 증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해 엄청. 그럼 감소함수는 뭐겠어? fx 감소함수? 옆에다 쓸게요. 미안해요. 감소함수는 임의의 x1, x2에 대해서 앞엔 똑같아요. x1보다 x2가 더 큰데 요번엔 부등호가 반대가 되는 상황이죠. 그럼 감소함수지. 됐어? 자, 이걸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은 뭐가 있지? 자, 그건 언제 쓸 수 있는 거지? 네. 자, 증가감소의 이건 정의야. 얘들아, 지금 정확한 정의야. 실제로. 알겠지? 근데 이 정의 내에는 뭐가 없냐? 미분가능이나 연속에 대한 내용이 없어. 사실상 얘도 증가함수야. 모든 아무리 잡아봤자 오른쪽 거 잡으면 무조건 높잖아, 높이가. 이거 증가함수란 말이야. 됐어? 그럼 만약에 연속이 보장되면은 뭐가 될까? 그럼 첫 번째 케이스. fx가 연속이라면 어떻게 증가감소를 따질 수 있을까? fx가 연속이라면. 얘는 특별한 내용이 없어. 대신 아까 얘기했던 역함수가 존재해지죠. 그래서 증가감수 문제에서 역함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fx가 연속이라는 내용이 추가가 되어야만 역함수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에서.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 fx가 뭐면 미분가능까지 추가됐다고 합시다. 그럼 증가감소함수를 따지는 내용이 좀 바뀌지. 어때야 증가함수라고 얘기하죠? 뭐 특정 구간 또는 모든 실수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뭐 하면 증가함수니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가 뭐 하면? 양수면 우리는 fx가 뭐라고 한다? 증가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여기까지 됐나? 됐니? 야, 그럼 반대의 경우는 성립해 안 해? 반대의 경우는 성립해 안 해? 화살표 반대? 안 돼요. 왜 안 되지? 0이 포함돼. 왜 그렇지? 0에서 그럼 이 방향은 왜 되는 거지? 그거는 그냥 강. 다시.
fx가 증가하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근데 위에 거엔 등호가 없어. 차이점은 등호야, 등호. 위에 놈은 등호가 없는데 아래 놈은 등호가 있어도 돼. 오케이? 왜냐면 x 세제곱 그래프를 떠올려 보자, 얘들아. 요게 x 세제곱 그래프거든. 원점에서 접하는. 얘는 누가 뭐라 해도 증가함수야. 값 집어넣으면 무조건 오른쪽이 높아. 하지만 F'제로는 0이야. 미분에서 0 집어넣으면 0 나와. 증가함수지만 0인 순간이 한순간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증가함수면 접선의 기울기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맞아. 됐어? 그럼 맘 편하게 여기에도 등호 넣어주면 되지. 근데 왜 안 돼? 뭐 때문에? 상수함수 때문에. 상수함수 생각해봐. 그래프 이렇게 생긴 놈. 얘는 모든 점에서 접선 기울기 얼마야? 미분하면 0이잖아. 얘 증가함수 아니잖아. 됐어요? 그래서 함부로 등호가 들어가서 안 돼. 됐나? 됐니? 야,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문제거든. 증가하다가 옆으로 쫙 잠깐 가. 그리고 다시 증가할 수 있잖아. 이건 증가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이 구간에서는 내가 큰 값 넣어도 똑같으니까 안 된단 말이야. 증가가 아니란 말이야. 하지만 요 놈은 미분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버리지. 이런 놈들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 수 없는 거야. 됐니? 그럼 중요한 거, 우리가 다루는 다항함수에선 이런 일이 안 생겨. 상수함수가 아닌 이상. 됐지? 그럼 다항함수에서 얘 증가할 조건 찾아 하면 등호 붙여야 돼. 알겠죠? 다항함수에선 이런 변수가 안 생기니까. 이해가요? 이런 변수가 생겨서 등호가 빠졌어? 그럼 이런 변수가 안 생기면 등호 붙여도 된다고. x 세제곱처럼. 이해 안 되면 나와. 자, 그 다음. 그럼 감소도 마찬가지로 똑같겠다. 뭐 하면 된다고? 모든 x에 대해서 줄였을게요.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우리는 fx는 감소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마찬가지로 fx가 감소함수라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괜찮냐? 뭐 이게 극대국수랑 조금 더 연결되면 좋은데 오늘 그것까진 못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얘들아. 증가 상태라는 단어가 있고 감소 상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도 그냥 흰색으로 똑같이 쓰세요. 어떤 상황이야? 그 순간순간이 궁금한 거야. 우리 미분이 그렇게 해서 나왔다고 했잖아. 순간순간 때문에. 그치? 그래서 어떤 특정 값에서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 물어보는 거는 F'A 특정 값을 집어넣었을 때 미분계수가 양수면 그 점에서 증가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특정 값을 집어넣는데 음수면 그 점에서는 감소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증가 상태, 감소 상태 나와도 뭐 당황하지 마시고요. 됐나요? 그래서 요 내용들 가지고 증감 문제들 좀 빠르게 좀 봅시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문제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3차 함수는 다항함수,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 뭘로 풀어라? 핑크색으로 풀어달라. 됐죠? 훨씬 편하니까. 1번은 1번. 미분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2a. 얘들아,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얘가 0보다 커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크거나 같다야? 크다야? 왜? 그치. 자, 잘 생각해. 원래는 여기가 0보다 커야만 증가함수였던 거 맞지? 근데 등호가 없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프가 중간에 멈칫하는 그래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됐어? 근데 다항함수에선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긴다고. 이해 가죠? 그러니까 뭐 해도 된다고? 그냥 미분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쓰시면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라는 건 실수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너무 자주 보던 건데? 모양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야? 2차 부등식 떠 있다, 접한다 까지 오케이. 됐죠? 판별식 어때야 돼? 판별식 어때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됐죠?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까지. 됐죠? 그래서 A의 범위는 0과 6 사이. 너무 쉽다. 됐니? 자, 그럼 2번 어때요? 항상 0보다 작거나 같다 위로 볼록이겠지, 그치? 그럼 똑같은 그림만 그려놓읍시다.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면 돼요. 항상 0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등호까지 오케이. 됐나요? 그럼 걔도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이 써주시면 되겠죠. 2번도. 그래서 답은 생략. 자, 2번 문제 간단해서 2번 푸시고요. 3번까지 갑시다. 2번, 3번. 네, 체크합시다. 자, 우선 fx가 연속이 보장된 상태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했지, 얘들아? 증가하거나 감소면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해달라? f'x가 모든 범위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가 되길 바라는 거지. 가능한 건 어떤 그림? 크거나 같다가 가능하겠죠. 그쵸? 그래서 판별식이 어때야 돼? 짝수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자, a의 범위는 0과 2 사이가 되면서 답은 3. 뭐가 3이지? 1, 3. 아, 3ax. 쏘리. 3. a의 최대값 얼마? 3이 된다. 답은 1번. 됐죠? 자, 3번도 뭐 문제만 무시하게 생긴 것 뿐이지 그냥 단지 GT 안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죠. 다시 개수기 때문에 1개, 2개 바뀌면 무조건 불연속이야. 맞지? 안 바뀐다는 얘기니까 요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3차함수 그래프 그려봤잖아. 지렁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된다는 뜻이라고.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은 t 그을 때마다 교점 개수 달라질 거잖아. 그런 불연속점 생겨버리니까 안 된다고. 즉 요놈의 그래프가 증가함수였으면 좋겠대. 그래서 똑같은 문제니까 푸는 방법도 동일하게 판별식 사용해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증가. 자, 그러면 판별식 a제곱 마이너스 5a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때려주셔야 되죠. 판별식. 됐어요? 그래서 a의 범위 뭐랑 뭐? 1과 4 사이. 1, 2, 3, 4 답은 2번. 4개. 괜찮을까?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서 나왔던 거는 모든 실수에 관한 2차 부등식 문제는 뭘로 푼다, 얘들아? 모든 실수에 대한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문제는 뭘로 푼다? 판별식으로 푼다였지, 그치? 근데 모든 실수가 아니면 판별식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아, 뭐 있지. 풀 수는 있지. 하지만 풀지 않을 거다. 그럼 뭘로 풀어야 되죠? 지훈아, 뭘로 풀어야 되지? 특정 범위에서 감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뭘로 풀어야 되지? 판별식 못 쓰니까 미분계수 값을 어떻게 그거 이용하지? 그래프. 자, 1번에서 바라는 게 얘들아,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어디에서? 1과 3 사이에서 라고 해석이 되시면 돼요. 그 감소하도록 이라는 단어까지가 요 식으로 바뀐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f'x라는 거는 식이 뭔데?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a잖아. 됐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 이 범위에서. 맞지? 얘 어떻게 생겼지? 아래로 볼록. 가운데 추가 얼마니?
x는 1. 그럼 1과 3 사이는 어디야? 얘부터 얘까지. 요 그래프. 이해 가요?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이 부분이 어땠으면 좋겠다고? 0보다 작거나 같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이 파란색 부분에서 누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자동이겠니? 제일 큰 놈. 위에 있는 놈. 이해 가요? 3 집어넣으면 얼마야? 2a 풀 9. 괜찮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작겠지. 문제 만족하는 거지. 됐어? 그래서 a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뜻? 이렇게 푸는 거야. 판별식을 못 써, 이제부터. 돼? 그냥 뭐 해야 돼? 그 범위에서 f' 값 중 제일 큰 놈이 뭐 작다 또는 제일 작은 놈이 크다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2번도 마찬가지로 해보자. 2번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 이번에 미분한 놈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ax 더하기 9인데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어디에서? 마일과 1 사이에서 라고 읽혀야 된다고. 그 문제 자체가. 이해 갈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그려봐야겠지, 그치? 근데 마일과 1 사이에서 0보다 작다가 성립해야겠죠, 그쵸? 범위 알아 몰라. 다시 축 알아 몰라. 문제 A 조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럼 생각을 해봐야 돼. 위로 볼록인 건 맞지? 괜찮을까? 그럼 내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a인데, 마이너스 3분의 a인데, 마일과 1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잖아. 그러면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 마일과 1이 꼭지점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경우? 마일과 1이 둘 다 오른쪽 넘어간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지. 됐냐? 그럼 나의 최종 목적을 생각해, 얘들아. 뭐가 되면 돼? F'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 범위에서의 누가?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다시 이 그림에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지. F' 마일. 됐나? 마찬가지 이 그림에서 오른쪽이 내려갔다 치면 F'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결론. 모든 케이스를 아우를 수 있는 건 뭐야? F' 마일도 0보다 크거나 같고 F'1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면 돼. 케이스 나눠서 푸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됐어? 그래서 그냥 F' 마일 얼마? 2a 플러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1 마이너스 2a 플러스 6도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써주시면 된다고. 됐나요? 왜 한 놈이 크면 나머지 한 놈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하면 되는 거야. 양쪽 다 그림 모두가. 자, 그래서 A의 범위 어떻게 돼요? 마 3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됐나? 갑시다. 숙제 올려드릴게요.